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늘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다양한 사건들 속에 담긴 인간 마음에 대한 파악, 인간 심리의 비밀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심소를 만나 인생 역전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진행자 유군입니다. 여러분들도 황심소를 통해 극적인 인생 변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궁금증, 인간 마음에 대한 궁금증을 대한민국 최고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님께 문의하고 상담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네, 지금 여기 아래로 보시면요. 저희 황심소에서는 계속해서 원포인트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 이런 것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저희 황심소에 이 나온 sherlockhwang@gmail에 사연과 본인의 WPI 프로파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어려움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박사님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주신 사연은 선별하여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지점은요. WPI 현실 검사 프로파일이 있어야 이런 라이브 원포인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여러분의 후원과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저희 황심소 채널을 계속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영화 네. 파묘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요. 네, 그게 바로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귀신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요즘은 또 뭐 타로 하시는 분들, 무당 하시는 분들, 여러 다른 기타 무속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남녀들이 또 뭐 짝짓기 활동을 하는 그런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들이 참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자기 삶에 작용한다고 믿고 싶어 하고 또 어쩌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 이거는 자기 문제를 파악하는 것,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뭔가 절대적인 신의 힘,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나 놀라운 거는 그게 나이 60대 70대 이미 죽을 나이 가까웠고 귀신하고 같이 지내는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를 하신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태극기 부대, 그분들은 더 힘차게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드시는데 희한하게도 20, 30대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귀신 이야기, 또 점이나 이런 이야기에 더 혹하고, 또 민희진 씨 같은 사람도 무당이랑 친하다. 무당이랑 친해가지고 본인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무당한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다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 영빨을 제대로 못 세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 OTT 플랫폼인 티빙이 지난 11일 공개한 샤먼 귀신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귀신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1년 전부터 귀신 현상에 시달리는 사례자의 에피소드부터
무당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의 이야기, 치유의 관점으로 풀어낸 한국 무속의 의미 등을 담았는데요. 공개 후 역대 티빙 오리지널 다큐 중에서 공개 첫 주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뭐 파묘가 뭐 최고의 빠른 속도로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뭐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제작진들이요, 수많은 사례자들을 미팅하면서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은 혹시 병원 가보셨나요? 라고 합니다. 무속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 저건 의학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다라는 시청자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원도 가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 해봤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거나 무속에 완전히 사로잡히신 분들, 그리고 유희의 관점으로 굿 현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다큐멘터리 사례자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름 체계적으로 이런 미신의 영역에서 샤먼을 다큐로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네. 질문이 수많은 사례자들을 미팅하면서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이 병원 가보셨나요? 라고 제작진이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뭘? 제작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귀신을 봤다든지 귀신을 접신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좀 소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정신병 걸린 사람 아니냐, 미쳤음에 틀림없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장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 이 다큐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병원도 가봤고 그리고 몇 년 만에 자꾸 종양이 몸에 생기고 아이가 아프고 이런 사례자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그런 사례자들만 뽑았어요. 그렇죠. 왜 그런 사례자들만 이 다큐 무속에 대한 샤먼이라는 거를 하는데 뽑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두고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샤먼에 빠지거나 또는 귀신 이야기하거나 무속 이런 하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병원에 또 갔는데 의사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의사가 정신병명을 안 주는 걸로 봐서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과학자라고 주장하는 의사가 정신병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터뷰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을 봤다고 그러고 파묘 같은 데도 보면 영화에서 귀신이 나오고 500년 전에 일본 귀신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을까요? 귀신이 없다고 믿을까요? 귀신이 있다고 믿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본인이 특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면 실제로 그거는 직접 그런 거를 경험한 거를 저렇게 드라마나 영화라 했겠지라고 생각을 또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파묘를 본 그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 무당이 나오면, 야, 무당이 저렇게 귀신하고 일합을 그루고 싸우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미친 사람 이야기지, 이런 생각으로 이 다큐를 봤을까요? 진짜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봤겠죠. 그러니까 이 제작진도 본인들이 실제로 있는 거를 우리는 다큐로, 리얼 다큐로 만든 겁니다. 이 영화 찍듯이 가짜 드라마 찍듯이 한 게 아닙니다 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진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다큐멘터리 3화에 등장하는 모녀 역술인 이야기가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0살 때부터 이상현상을 겪은 전서연 씨는 신을 거부하기 위해 유학까지 떠나지만 결국 무당인 엄마에게 신내림 굿을 받습니다.
작가 말로는 카페에 전서연 씨가 본인의 사연을 올렸다. 당시에는 신내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사전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해봤는데 진실된 사연을 가진 분들이라 섭외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 귀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진실되다, 꾸며낸 게 아니고 정신병 환자도 아니다라는 거를 작가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샤먼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내림은 진짜 있는 건가요? 지금 본인이 내가 설명한 거를 다시 반복해서 진짜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그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내가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인 것처럼 믿고 그 질문을 했겠지만 나는 심리학자고 심리상담가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작가의 심리가 알고 싶어요? 아니면 본인이 엄마의 대를 이어서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 된 이 여성, 이 아가씨의 마음이 알고 싶어요? 아니면 딸을 내가 하는 업에 네가 총사를 해라, 그래야지 네 삶이 편할 것이고 네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라는 그 마음으로 본인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느 쪽이 알고 싶은 거예요? 딸의 마음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박사님한테 이 여자분이 만약에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과정에서 박사님의 상담을 왔다 하면 어떻게 박사님 상담을 해주실까요? 딸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렇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박사님한테 딱 찾아왔다. 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상담해 줄 거냐? 네. 그럼 난 또 묻겠죠. 네. 신내림을 받는다는 게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니? 자, 우리 같이 이제 지금 이 상담 장면을 재현합시다. 유군이 지금 어머니, 유군이니까 아버님이 하나 아버님을 뭐 박수무당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유군의 아버님이 박수무당인데 지금 유군이 유학을 떠났지만 10살 때부터 신병에 시달렸다고? 계속 보여요. 보여? 응, 들려요. 뭐가 보여? 그 뭐지? 딸랑딸랑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랬어. 딸랑이가 됐어? 아니, 딸랑이는 안 들려고 제 유학까지 갔잖아요, 제가. 무슨 딸랑이? 아니, 뭔가 그 엄마가, 아버지가 굿할 때 그 흔드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 너무 멋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버지 굿하는데 네가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말이네? 아니죠. 저희 집 바로 뒤에 엄마가 그런 걸, 아빠가 그런 걸 하니까 제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그거에서 싫어서 도망가기보다는 너는 이 아버지가 굿하는 게 흥미롭고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쫓아다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결국은 저는 그런 뭐 무당이나 이런 거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기가 싫어서 유학까지 갔는데. 자, 그랬을 때 네가 무당인 엄마한테 네가 무당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이 아가씨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본인하고 내가 빙의해가지고 이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맞춰주는 게 참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결코 박수무당이 될 수 없어! 아니 근데 마음을 그 클립에서는 계속 그걸 반복하더라고. 자기도 아팠고 그 자궁 그 근종도 계속 생기고 근데 자기가 아픈 것까지 괜찮은데 둘째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아팠다. 이걸 내가 피할 수 없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엄마는 둘째 딸이 무당이 돼야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전서연 씨라는 분이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둘째 딸까지 계속 아프고 뭐 본인은 예전부터 뭐 계속 종양이요 뭐 이런 걸 계속 아파왔고 근데 둘째 딸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니까 그랬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마의 딸로서 엄마의 무속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아픈 것이고
또 내가 그걸 따르지 않으니 내 딸한테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강한 이 엄마와 딸과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 논리 전개가 방금 1부 때 얘기한 뭐 이 종양은 꼭 암으로 변한다 이런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네. 본인이 지금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내가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인 상당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유군이 그런 추론을 잘 못하는데 앞 일부에서 했던 어떤 종양이 있다가 결국에는 대장암이 되고 마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엄마 모녀 역술은 이야기에서 딸로서 지내는 동안에 자기가 아픈 것이 다 엄마의 무병을 내가 이어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냈던 그 딸이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던 역술인의 삶을 사는 거는 내 딸이 아픈 거를 보고 결심을 했어요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례를 반복적으로 지금 연결시킨 거. 그거야말로 각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생생한 사례를 지금 이 샤만 다큐에서 언급되는 내담자 또는 역순인의 사례로 가지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무슨 질문을 내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이게 이 사람의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성경책에 이야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저 산을 움직이리라. 진짜 무교라서 제가. 네. 아니 그거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계없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돼요. 그걸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그러면 제가 복권을 살 때마다 이번에는 복권이 꼭 당첨된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복권 샀는데 저 지금까지 계속 꽝이었거든요. 박사님 그거는 저 믿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복권을 사면서도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이 복권이 당첨된다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복권 안 사요. 그렇죠. 그냥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믿음이, 그러면 얼마나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복권에 당첨됩니까? 하면 죽을 때까지 매주마다 내가 10개를 사고야 말겠다. 라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권을 산 사람 중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이 많을까요? 꽝 된 사람이 많을까요? 된 사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그렇죠. 샀는데 10개씩.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 방금 그 얘기는 뭐 이 바램과 자기 믿는 바를 착각해서 한 얘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바램과 믿음을 구분을 못 해요. 그냥 그 자기 바라는 게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박사님이 사자성어 하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원신일치라고 할 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은 그거는 수천 년 동안 누구나 종교와 관계없이 확인하는 거거든. 그런데 인간은 참, 특히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거는 자기가 믿지 않는데도 믿는다고 척하는 거. 대부분의 사실은 지금 20, 30대 많은 젊은이들이 참 간절하게 자기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그거를 상담할 때마다 들어보면서 참 그런데 진짜 이 내담자는 자기의 삶의 문제나 또는 자기의 아픔이 해결되기를 바랄까
아니면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걸 할 수 없어요. 저것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야기할까? 이런 고민들 참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부쩍 늘어난 샤머니즘 소재의 컨텐츠에 대해 이 다큐멘터리의 이민수 PD는요. 굿 현장들을 보면서 치유라는 기능이 무속의 진짜 기능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과학적 혹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왜 그럴까? 치유의 기능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각 사람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마음 읽기를 통해서 계속 그 치유의 기능을 열심히 수행해 오신 박사님의 입장에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아닌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기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그거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함으로써 이룰 것이냐,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게 귀신이 됐던 절대자 신이 됐던 예수님이 됐던 부처가 됐던 뭐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일상에 있는 죽은 할머니 귀신이든 할아버지 귀신이든 엄마 귀신이든 아버지 귀신이든 아니면 부뚜막 귀신이든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도 내 대신 내 문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내 소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거를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픈 거 치료해줬으면 좋겠어. 야, 병원 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병은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무병이에요. 그거는 귀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는 그거나 굳이 꼭 역술인이나 무당 안 하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복권을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번 시험은 꼭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귀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와 PD는요, 이 컨텐츠는 귀신을 보는 사람의 이야기다. 많은 말들이 있어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존재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곧 이어서 이번 방송에서 만나게 될 철군의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군의 경우는 귀신을 만나거나 귀신을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파 조종을 자신이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샤먼이라는 다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귀신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군은요,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거의 10년 동안 정신병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여러 번 입원을 당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전파 조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괴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군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전파 조종이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군의 정신질환이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철군이라는 그 사람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철군이 믿고 있는 그 전파 조종하는 그 사람들이 차라리 귀신이 아닐까? 차라리 귀신이라고 믿는 그런 경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방송 계속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